서영 안녕. 잘 들어. 쌤도 아프지만 열심히 수업할게. 너도 얼른 낫거라. 자, 뭐 이제 이 정도는 당연히 뭐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위치로는 바꿀 수 있겠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하지만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으로는 못 바꿀 거야. 뭐 요 정도는 이제 껌일 거고.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요 자리도 당연히 what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당연히 안 됩니다. 어쨌든 what과 대신 상극이니까. 그런데 집중. 이것도 진짜 많이 했어. 여기는 위치 되지? 예빈아, 여기도 위치가 될까? 여기도 위치가 될까? 여기는 안 되죠. 왜? 즉, 대과 위치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즉, 얘네의 네이밍은 뭐죠? 그렇지, 관계사야. 됐니? 관계사로 쓸 땐 당연히 위치도 되고 됐도 되겠죠. 자, 하지만 얘는 누구한테 걸리는? 그래, 동사한테 걸리는. 얘는 관계사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뭐지?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쵸? 네,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위치는 명사절이 없어. 그래서 이 자리는 위치가 안 된다는 거.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동사 옆자리니까 이 자리도 당연히 뭐가 안 돼? 위치가 안 되겠고요. 언로는 목적격보 뭐만 받는다? to 동사 원형만 받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은 안 돼. 자, 전치사 옆에 당연히 뭐 써야 돼? ing 써야 되고요. 그쵸? 네. 자, 이댓은 수빈아, 이댓은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되죠. 왜? 앞쪽이 선행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죠. 잘했어. 됐죠? 네. 자, 그 다음 if절 나왔습니다. 자, if절에 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동사를 썼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현재 동사 써야 되고요. 자, difficulty of ing죠. 당연히 이 자리에 to have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들아, 쌤이 중요하다고 한 문법 총괄에 다 나와. 그러니까 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도 당연히 위치가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됐지? 자, 그 다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를 못 써? 그렇지, 위를 못 쓰고요. 됐지? 자, 그 다음 나올 만한 거, 얘는 바뀐 문장이거든? 힌트 줄게. 이미 바뀐 문장이야.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원래 문장으로. 원래 문장으로. 입에서 써보면 너 어디 때문에? 써봤어? 몰라. 써보면 너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작년까지? 아이씨. 나는 장난.
자, 해봤나요? 요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단어가 뭐부터 출발해야 돼? 첫 단어 뭐부터 출발해야 되죠? it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치? 가주어 it.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본동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시제는 현재 그대로.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 원래 cultural relativism은 이 대절의 주어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됐지? 그 다음 자, 얘는 우리가 무슨 부사라고 얘기해? 빈도부사라고 얘기해. 빈도부사는 비동사를 썼을 때는 비동사 뒤에 가야 되고 일반 동사를 썼을 땐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얘가 그냥 투부정사라는 거 뭐를 의미하지? 이 동사와 시제가 똑같다는 걸 의미해.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is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얘는 어디 붙여줘야 돼? 그래,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뒤쪽에 on attractive optio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주어 패러프레이징 해봤어요. 됐니?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맞은 사람 손 들어볼까? 오, 잘했어. 이 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정확히 맞았어? 예빈이? 잘했어. 수빈이는? 그래. 예진이? 그래. 네. 뭐 그럴 수 있지. 됐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당연히 전치사 옆에 ing. 그쵸? 네. 그 다음 other은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쵸? 네. 그 다음 자, 동명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됐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other은 복수명사. 동명사는 단수 취급. seem은 무조건 뭐만 받아? 투부정사만 받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렇게 ing로 쓰면 틀리고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 SSSS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BING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자, 여기 컴마4는 접속사인데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with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ed 써야 되고 그 다음 객관식으로 나올 만한 거 별표. 자, 보통 아이들이 요 자리에 그냥 요렇게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치사 오브니까 ing 맞다라고 하지만 항상 동명사도 능수동이 있어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자리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뭘로 사용해야 돼? 수동으로 사용해야 돼. 아시겠죠? 됐죠? 됐니? 자, 그 다음 뭐 요 정도. 네, 콤마 옆에 대도 안 된다는 것쯤은 뭐 가볍게 잡아주시고. 네. 자, 그래서 나올 만한 문법은 요게 답니다. 됐니? 자, 해석할게요. 자, 해석 이거 좀 어려워. 자, 문화 상대주의래. 들어봤어? 그렇죠. 네. 자,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는 결국엔 어떤 형태야? 도덕과 관련된 형태래. 도덕이 키워드야. 근데 이 도덕이 요렇게 연결할게요. 그치? 자, 주장을 하는데 모든 윤리적인 진실은 뭐와 상관이 관련이 있다? 특정 문화와 관련이 있다.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스피스픽을 보통 특수한, 특정의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특정 문화라는 건 결국에 자기들만 갖고 있던 문화라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 다른 문화랑 비교해 봤을 때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pecific은 우리가 different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됐지? 즉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결국에 누구에 근거하여 도덕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국 문화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자면 자, it is never true. 뭐는 절대로 진실이 아니야. 어떤 특정 문화의 행동이 이게 옳다 또는 이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이 문화는 맞아. 이 문화는 틀렸어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다를 뿐이지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됐지?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문화 자체의 행동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떤 게 true야? 그래, 그 특정 종류의 행동이 어디에서 그래, 그 사회 안에서 맞냐 틀리냐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사회 안에서 맞냐 틀리냐. 즉, 자, 쉽게 설명할게. 자, 코리아가 있고 재팬이 있는데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네끼리 vs해서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맞다, 얘는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맞고 틀리다는 어디에? 이 안에서 어떤 행동이 이게 맞아,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됐니? 네. 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강점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 직관을 뭐하는 건 없이 어떤 다른 사회를 평가하지 않고도, 그치? 평가하지 않고도 우리의 도덕적인 직관을 뭐 할 수 있게 만든다?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했지만 결국 문화상대주의라는 거 뭐와 관련이 있어? 모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거야? 자, 과거 사회를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의 현재 도덕적 코드를 수행하지 않았던 과거 사회를 비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거야. 네, 됐죠? 이거 좀 보고 있어. 봤어. 6시간 걸린다고? 6시 넘었어. 그러면 일단 뭐가 있고 토요일 날좀 일찍 올수 있어. 아니 토요일 앞에 학원 있어. 바로 알려주셔야 돼. 토요일에 일찍 못 오니까 그 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좀 시간이 내가지고 준비를 해요. 내가 얘기했어.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보내주신다. 그리고 본문도 좀 외워야 돼. 본문은 토요일에 수업할 때 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본문을 외워와야 토요일날 수업할 때 그걸 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 9에서부터 2-5까지. 거기 홈페이지 확인할 줄 알지? 거기 써있어. 확인해봤어? 안녕. 친절하지, 쌤? 고1이잖아. 고1이니까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돼. 자, 그러면 결국 문화 상대주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 자, 우리 기준에 도덕적인 코드가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과거 사회를 비난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한대. 됐니? 그리고 현재 사회는 이미 그것을 뭐하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러면 사실 4번 문장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기는 한데 자, 서머리 간단하게 해줄게. 잘 봐.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과거 사회와 그리고 현재 사회를 and로 연결됐으니까 얘네를 둘 다 뭐 한다는 거야? 요렇게 둘 다 깐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치? 됐니?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가는 이 문화 상대주의에 관련돼서 찬성하는 쪽이에요? 반대하는 쪽이에요?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지. 왜? 얘들아 봐봐. 일단 어렵대잖아. 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 어렵대. 제 말이 이해되세요? 즉 문화 상대주의를 작가는 찬성하는 쪽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에 왜 그랬지? 지금은 또 왜 이러지?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무슨 상황? 어렵다고 본 거지. 알겠죠? 즉 작가는 문화 상대주의에 관해서 뭐 하고 있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칸 추론으로 낱말 문제로 나오기 딱 좋지. 자,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어려운 상태에 처해. 맞니?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 괜찮은 상태가 돼야지. 즉 얘를 뭘로만 바꾸면 이렇게 accept로 바꾸면 우리가 플로우가 안 맞다고 틀렸다고 해줘야 되고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당연히 관용이 중요한 가치였을 때 문화상대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처럼 보인다. 자, 하지만 문화주의의 상대주의의 강점이 또한 모두 가지고 있다. 약점이기도 하죠. 그쵸? 됐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조금 어려워. 천천히 할게. 자, 일단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excuse는 뭐죠? 용서해 주는 거야. 그치? 즉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면제해 준대. 우리의 어떤 거를 도덕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거. 근데 어떤 도덕적인 상태? 그래, other culture죠. 즉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관련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틀리냐 아니면 맞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지? 됐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비난하거나 다른 문화를 그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장점이기는 한데 이해되니?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 그래, 이 문화를 우리가 뭐 하는 데 있어서 저 문화가 저 도덕적 주의가 저게 맞나? 라는 즉 문화주의가 필요할 때 어떤 게 필요할 때 이게 맞는지 또는 틀리는지 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 즉 그게 뭐다? 단점이란 얘기죠. 즉 쉽게 설명해 줄게.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차피 우리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문화가 맞나? 저게 맞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어떤 문화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노예 제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판단을 하지.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는 뭐하다고 노예를 쓴다라는 건 사람은 평등한데 노예를 쓴다라는 건 평등하지 않으니까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원래는 해야 돼. 맞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그 이유가 결국엔 도덕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구조를 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우리는 참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문화 상대주의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즉
자, 이러한 판단 근거에 봤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서로 상대적인 문화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이렇게 뭐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판단하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불쌍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는 할 수 없다? 구출해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윗문장에 다시 한번 서머리 해줄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그젬플은 장점에 대한 예시겠어? 단점에 대한 예시겠어? 밑에 이 노예에 관련된 이그젬플은 단점의 예시지. 왜? 판단을 필요로 해. 아까 말했지? 도덕적으로 누구나 다 노예는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이 노예를 뭐 해줘야 돼? 그래, 리스큐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구출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참견을 해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얘네를 구조를 해 못해. 못하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아시겠어요? 됐죠? 됐니? 네. 알겠지? 됐지?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 번만 그냥 쭉 훑을게. 화면 봐. 자, 키워드만 갈게.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그 문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기점이야. 됐니? 자, 그런데 그 문화가 각기 다른 문화가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한국의 문화가 맞는지 일본의 문화가 맞는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지만 이 안에서는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지? 즉 문화 상대주의의 장점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는 거야? 그래, 도덕적인 기준을 뭐 할 필요 없이 다른 문화를 판단할 필요 없이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화 상대주의자를 이제 거부한다면 여기 어스트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부한다면 이제 어떤 어려움에 끼쳐? 우리는 얘네를 막 판단하고 얘네를 막 평가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됐지? 자, 그래서 관용이 중요할 때는 도덕적인 가치였지만 하지만 이건 문화 상대주의의 뭐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해?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해. 즉 참견을 하거나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있어. 노예가 되게 막 힘들어해.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 있을 때 똑같은 사람들인데 평등해야 되는데 왜 쟤만 저렇게 고통을 받지? 우린 쟤를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사회가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아들 소사이티잖아. 다른 사회잖아. 아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한국 안에서만 하든지 일본 안에서만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인인데 저쪽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뭐 노예라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평등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구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왜? 남의 나라니까 우리가 끼어들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다? 단점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시겠죠? 됐죠? 네. 됐니? 그러면 마지막 서머리. 결국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에 장점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문화가 어떤 네이션 국가겠죠? 어떤 네이션의 문화가 이게 더 superior 우월한지 또는 inferior 열등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야. 맞지? 됐죠? 이해되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 또는 반대로 미국인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장점이라고. 알겠지? 하지만 오히려 단점은 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 모럴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열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왜? 개입이 안 되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네, 이게 문화 상대주의예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되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자, 이건 문법만 잡고 좀 쉬자. 네. 이건 좀 쉬워요. 이 내용은. 네, 문법만 잡을게. 자, 각각의 지금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PP. 전치사 있으니까 PP. 됐니? 자, 스위치 나올 수 있죠? 조금 깁니다만 주어 누구야? 오, 여기야. 그치? 워즈야. 알겠죠?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굉장히 멀지만 어쨌든 주어는 원이야. 그러니까 단수. 괜히 여기 S 붙었답시고 이 아이를 요렇게 쓰면 되는데 안 되고요. 됐죠? 네, 거리가 길기 때문에 스위치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되셨죠? 네. 그 다음. 자, 전치사 활패 당연히 ing고요. 간단했다. 네. 그 다음. 자, 전치수식 분사네. 얘는 뭐야? 동사야. 얘는 뭐야? 분사야.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ing로 써버리면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요. 얘를 만약에 ing로 써버리면 능수동이 다르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요. 알겠지? 둘 중에 하나만 ing로 바꿔도 틀려. 물론 둘 다 ing로 바꾸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컴마 옆에 that 안 되고. 자, 여기도 전치사니까 요렇게 B 플러스 PP 수동. 여기도 전치사니까 수동. the other에 S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많이 배웠잖아. 목적어야. 즉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수동이었던 거는, 그럼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는 동사기 때문에 능동이지, 맞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BPP가 아니라 그냥 과거 동사인 거고, 목적어 이건 전치수식 분사니까 능수동 상관없고. 이해되십니까? 목적어 없고 전치사니까 수동태, 목적어 없고 전치사니까 수동태. 맞니? 그럼 반대로 여기는 너 인터랙션이랑 목적어가 있었는데 얘를 요렇게 수동인 PP로 쓰면 되는데, 그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항상 목적어 없으면 수동, 목적어 있으면 능동. 되셨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네, 뭐 요 정도. 그 다음 뒤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언론은 목적격보어 to 부정사만 받으니까 여기 당연히 to 동사 원형 써야 되고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전치사 옆에 ing. 자, 이런 거 이제 다 할 줄 알죠? 그쵸? 네, 많이 연습했습니다. 다음 스톰은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뭐로 쓰면 안 된다? PP로 쓰면 안 되고요. 됐지? 그 다음, 야 뭐해? 수업하잖아 누나들. 관리실 가.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부정어 주의해야 돼. 자, 얘는 이렇게 전치사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낫을 붙여줘야 돼. 여기다 붙이면 동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해요. 되셨죠? 그 다음, 자, 요 자리는 and야. 그래서 얘는 여기는 ing 써줘야 되지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to 부정사 써야 돼. 됐죠? 그 다음 더비더비는 무조건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관사 빠지면 틀려.
자, 그다음 옆문장 마지막 완전하기 때문에 전치사 무조건 at 들어가야 되고요. at which 레벨은 at으로 쓰는 거야. 얘를 그냥 in which라든지 of which라든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다음 자 주어 누구예요? 주어 누구예요? 주어 누구니? 자, 이 주어 이건 하이라이트 해줄게. 이 주어는 이 동사죠. 그러면 이 동사는 누구 주어야? The formation이 주어잖아. 선생님 그러면 the formation이 주어면 단수 아니에요? and로 묶였기 때문에 the formation과 the increase예요. 알겠니? 이해되시죠? 그러면 명사 and 명사는 당연히 무슨 취급? 복수 취급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s 붙이면 틀린다는 거 잡아주시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문법으로 조금 조심할 만한 거예요. 네, 꼼꼼하게 했습니다.